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지난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달성사절을 직접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의 친정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청장을 받은 뒤에 위원장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도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참석 의사도 밝혔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는 초청장 전달 자리는 20여 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유영하 변호사도 배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 소식을 전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 참석을 확답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나라를 되새기는 대통령 취임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윤석열 당선인과 전격 화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함으로써 자유우파 보수 진영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날 박주선 위원장은 취임식 예산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일삼는 것을 두고 이미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해졌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빈 만찬을 호텔에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는 외국 정상 만찬을 포장마차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습니다. 최근 친여 진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예산을 두고 터무니없는 생트집을 잡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이미 작년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에서 혈세 낭비를 한다고 네거티브를 일삼고 있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취임식 예산을 얼마를 해달라고 특정해서 요청한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여당에서 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당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제 와서 호화로운 취임식이니 이런 것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고 아끼는 자세로 빅스타 초청도 안 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가 10년 만에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는 예산이 31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기획사들이 응모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한 그 비용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데 거기에 보면 취임식 준비 그리고 진행 담당하는 행사 기획사인 주식회사 HS-에드 이 사람의 입찰 금액이 이 회사죠. 입찰 금액이 33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총 33억 1,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대 설치, 영상 제작비, 합창단, 오케스트라단, 참여진 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대통령 취임식 준비하는데 3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걸 놓고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시황 즉위식도 아닌데 윤석열 당선인 초호합한 취임식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간다. 통째로 전세낸 특급 호텔의 화려한 불빛은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최고급 차량 558대가 도로를 가로질 때 국민 원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박하고 검소한 취임식으로 한숨 짓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청와대
영빈관을 만찬 장소로 쓰지 않고 신라호텔 영빈관을 만찬 장소로 써서 혈세를 또 낭비한다. 뭐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무슨 진시황 즉위식이니 뭐 호텔에 특급 호텔에 화려한 불빛이니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아마도 과거에 그 뭐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어쩌고저쩌고 그 춘향전에 나오는 아마 그런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런 정도의 비판을 가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의전 행사 뭐 이런 것들을 과거에 뭐 특정 본인과 연관된 그런 기획사에 맡겼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던 바로 그 당사자죠.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청와대를 떠나려면 14일이 남아있으니까 당선인 취임식과 취임 만찬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건 다소 적절치 않다. 14일 후에는 그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됐었으며 왜 저렇게 구성됐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공직을 마친 뒤에 가감없이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마치 이 행사 비용과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슬쩍 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뭐 마치 본인이 정말 비수를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대통령 취임식 예산 33억 원이라는 게 정말 문제냐?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29년 전이죠. 1993년입니다. YS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식 준비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10억 2천만 원이고요. 그 5년 뒤죠. DJ는 14억 5백만, 노무현 20억 3,400만, MB 24억 7,900만, 박근혜 3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에 그때는 뭐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뭐 탄핵을 바탕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취임을 하기 때문에 취임식 만찬 뭐 이런 거는 그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취임식도 국회 광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성대한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회 그 로텐더 홀이라고 그 본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좀 홀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복도 회랑에 이렇게 약간 광장 비슷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한 몇백 명 정도 모아놓고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돈이 별로 안 들었겠죠, 그거는. 그런데 그 전에 역대 대통령들은 대개의 경우 국회 광장 앞에서 취임식을 했고요. 예산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산들을 한번 쭉 보시죠. 대개 보면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5년마다 대략 한 5억 원쯤이 늘어났습니다. 5년마다.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게 대략 보면 5억. 그러니까 5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5억쯤. 그럼 5억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략 아마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비용 상승분, 뭐 이런 거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5억쯤 늘었죠? 그러면 가장 최근 게 10년 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1억 원입니다. 그러면 늘어왔던 추세를 보면 지금 한 41억 원, 40억 원쯤으로 책정하면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3억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2억 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33억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은 대개 수만 명, 이번에도 4만 1,0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4만 1,0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신라호텔 영빈관 같은 데에서 이제 외빈들 뭐 이런 사람들 만찬하고, 아니, 그런데 33억 원이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냐,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규모나 뭐 이런 걸 볼 때, 더군다나 10년 전에 31억 원으로 책정된 걸 지금 33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그 추세를 보면 한 40억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저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3억 원을 책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는 설명이고 뭐 그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더 문제가 되는 것.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노임 단가가 올랐다. 정확한 팩트죠. 현재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당선인 측에서
취임식 예산을 얼마로 해달라고 요청한 일 없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취임식 예산을 정했다. 이런 겁니다. 팩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작년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요청사항 같은 걸 다 해서 그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지금하고 의석 똑같죠?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를 때입니다. 그때 원내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민주당? 윤호중이었습니다. 지금 공동비대위원장 아까 그렇게 뭐 진시황 즉위식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집권당 원내대표일 때 통과시킨 예산이 대통령 취임식 예산이 33억 원입니다. 자기가 33억 원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는 그 예산을 쓰겠다니까 아, 그 예산 어디다 대고 이렇게 호화롭게 써.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예산을 통과시켜 놓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뭐 혹시라도 그래도 내로남불인데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이해와 비교를 하면 그래도 5년 뒤에 대략 한 5억 원 정도씩 늘었다. 그건 뭐 당연하겠죠. 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닌데다가 또 자기가 통과시켜 놓은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호합판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제 오늘 뭐 곳곳에 방송 출연하고 페이스북에 다 뭐 혈세 낭비다 뭐 그러면 몇 달 전에 자기네들이 그럼 그런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고 대통령 취임식 예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1억이면 소박하게 해라. 그래서 20억으로 깎든가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거 너무 적습니다. 조금 늘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왜 그걸 그렇게 많이 쓰느냐 얘기를 뭐 할 수도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깎지도 않고 정해놓고 그러고 와서 그 예산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난리를 법석을 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청와대 영빈관 두고서 왜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가느냐. 이것도 웃기는 얘기다. 웃기는 얘기 선동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식 만찬을 하면 그럼 돈 안 듭니까? 청와대 영빈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시죠? 그거 다 케이터링 서비스로 합니다. 그러면 뭐 무슨 뭐 서울 식당에서 케이터링 서비스 합니까? 호텔에서 합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호텔에서 하면 밥값은 똑같이 듭니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나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나 밥값은 똑같이 듭니다. 다만 다른 거는 대관료만 다릅니다.